네, 안녕하세요. 누르끼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원피스 오다 작가님의 공식 인터뷰 모음과 분석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사운드 레코딩 인터뷰에서 본래 에이스는 등장한지 1년 만에 죽여버릴 캐릭터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이스는 등장한지 1년 만에 죽진 않았으며 대략 5년간은 생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참고로 에이스는 알라바스타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고 정상결전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에이스의 죽음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가지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 에이스의 부활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꼭 캐릭터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의지를 계승하는 방식으로 그 캐릭터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밝혔으며 실제로 사보가 에이스의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에이스를 등장시킨 순간부터 에이스를 죽일 것이라고 결심한 상태였기에 어떻게 보면 에이스가 조금은 불쌍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스가 살아있게 되더라면 루피가 자신의 형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어쩌면 에이스가 루피보다도 재능이 뛰어나기에 루피가 해적왕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러나 저러나 에이스는 죽게 될 운명인 캐릭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공식 인터뷰를 통하여 원피스란 자신이 어린 시절 납득할 수 있는 세상의 이야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원피스는 수차례 소년 만화라고 언급되었으며 원피스의 주 내용은 소년인 루피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만화라고 볼 수 있기에 어쩌면 루피는 오다 작가님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하여 그린 캐릭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루피를 보며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어린이의 모습이라고도 말했기에 오다 작가님은 어린 시절 루피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지브리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요즘 사람들은 스토리에 모순이 생긴다면 이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꼭 일관성 있게 스토리를 쓰지 않아도 되며 작품을 연재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스토리에 모순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세계에서도 늘 모순은 발생하며 예상치 못한 이변이 발생하기 마련이기에 창작 작품인 원피스 세계관에서도 이변이나 모순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은 것은 원피스 최대의 설정 오류로 평가받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샹크스는 신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이며 기본적인 해왕류 정도는 이스트블루에서 이름을 떨친 자폐적 정도만 되어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은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말하며 급기야 샹크스의 팔을 물어뜯은 해왕류가 사실은 평범한 해왕류가 아니라 후샤딘 UAG라는 강력한 해왕류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은 것은 오다 작가님의 실수라는 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다 작가님은 해왕류가 샹크스의 팔을 앗아가는 것을 그릴 생각이 없었으며 자신이 구상한 그림에서는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은 이유는 편집부에서 스토리의 재미가 부족하며 이목을 끌만한 장면이 부족하다고 말하며 샹크스가 팔을 잃는 극적인 연출을 첨가하라고 말했고 당시 아직은 신인이었기에 편집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밖에 없었던 오다 작가님은 결국 샹크스가 해왕류에게 팔을 잃는 장면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주인공을 너무 강하지 않게 설정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래야 연재가 빨리 끝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카이누가 주인공이면 연재가 1년도 못 가니깐 이라고 말하며 만약 아카이누가 원피스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작 1년 만에 원피스가 끝났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아카이누가 주인공이었다면 스토리가 매우 짧아지는 건 사실이며 특히 이스트블루와 위대한 항로 극초반부는 1화만 투자하더라도 끝을 낼 수 있을 만큼 아카이누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또한 작가가 인용한 너무 강한 주인공이 아카이누라는 점 역시 아카이누가 원피스를 대표하는 강자라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초신성이라는 존재 자체는 구성하고 있었으나 이들을 샤본디 제도에서 데뷔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자가 스토리를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시켜보라고 조언하였고 오다 작가님은 곰곰이 고민한 끝에 샤본디 제도에서 초신성들을 데뷔시키고자 하였고 3시간 만에 초신성들의 캐디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때 현재 원피스 인기투표 2위에 해당하는 인기 캐릭터 로우가 탄생했으며 그 외에도 키드, 드레이크, 보니 등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대거 탄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샤본디 제도를 초신성들이 활약하는 무대로 스토리를 개편하였고 초신성들은 샤본디 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신세계로 출항하게 되며 원피스 세계관의 운명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초신성들은 말 그대로 초신성이었을 뿐
바다의 베테랑이자 대선배인 키자루에게는 상대가 되질 않았고 대부분의 초신성들이 키자루에게 굴욕을 당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본인이 원피스를 그림에도 명장면들을 그릴 때면 자주 눈물을 흘린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많고 많은 원피스의 명장면 중 가장 슬픈 장면은 비비가 알라바스타의 반란군과 정부군이 크로커다일의 이간질에 속아 서로를 죽이는 전쟁을 하는 것을 보며 싸움을 멈춰주세요 라고 말하며 절규하는 장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비비의 표정 묘사를 하기 위하여 이 한 컷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 블루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실제 해적은 검은 수염 에드워드 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을 모티브로 한 원피스의 인물은 검은 수염 마샬 디 티치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뷰는 오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가 검은 수염 티치라고 말했다는 식으로 와전되어 알려져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 독자들을 혼날 원피스의 최종 보스가 이무가 아니라 티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오다 작가님이 관심 있어 하는 실제 해적이 에드워드 티치일 뿐 오다 작가님이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래 밀짚모자 일당이 고잉 메리오를 타고 세계를 제패할 예정이었으나 적들의 배가 점점 강해지며 밀짚모자 일당의 배가 위대한 항로에서 초라해지기 시작해서 고잉 메리오와의 작별을 결심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잉 메리오는 전문적인 조선공이 만든 배도 아니며 무리한 항해와 거침없는 항해로 인하여 배의 상태가 계속하여 악화되었고 결국 루피는 워터7에서 선박을 교체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파올리 프랑키 등에게 써니오 제작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프랑키도 영입하는 데 성공하며 위대한 항로에서도 전혀 끌리지 않는 선박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은 원래 하늘솜 스토리가 끝난 이후 1년 만에 고잉 메리오를 떠나 보내주려 했으나 예상보다 워터7 스토리가 길어지게 되었고 고잉 메리오는 하늘솜 스토리가 끝난 이후 3년 만에 밀짚모자 일당과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잉 메리오에 잠시 인격이 부여되며 그동안 고마웠어 라고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은 엄청난 명장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 10주년 기념 이벤트에서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에서 최악체이며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라고 밝히며 완결까지 우솝은 최악체를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우솝은 최근까지도 밀짚모자 일당에서 최약체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솝은 루피 조로상디 징베에게는 한 주먹거리도 안되며 브룩 프랑키 로빈에게도 상대도 안됩니다. 그리고 그나마 나미 초파와 비벼볼만 하지만 나미는 제우스를 얻으며 매우 강해졌고 초파 역시 럼블볼을 사용하며 우솝을 가볍게 이길 정도로 강해집니다. 그렇게 우솝은 무력의 안에서는 평생 밀짚모자 일당에서 꼴찌일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훗날 밀짚모자 일당에 새로운 동료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인물이 최소 우솝보다는 강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우솝이 견문색 패기를 각성하며 강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어쩌면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 최악체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 작가님이 밝힌 우솝이 밀짚모자 일당에서 최악체인 이유는 독자들이 우솝은 약체이며 겁쟁이일 때 더 좋아할 것이며 친밀감을 느낄 것이기에 우솝은 밀짚모자 일당의 최악체로 설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프랑키가 영입된 이후에는 우솝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무력도 최악체이기에 일부 독자들은 우솝 방출설을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솝이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더 많아지려면 약한 모습을 보여주며 웃음을 주는 것도 좋지만 전투력을 증진시키며 밀짚모자 일당에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오다 작가님은 한 인터뷰에서 모든 밀짚모자를 쓴 인물은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렇기에 어쩌면 루피가 원피스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 다른 밀짚모자의 사나이가 원피스의 진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밀짚모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루피이며 공식적으로 밀짚모자라는 이명을 가진 인물도 루피이기에 루피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루피를 제외한 밀짚모자의 사나이들 역시 루피 못지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밀짚모자를 쓴 인물들이 원피스 세계관에서 중요한 인물임은 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밀짚모자 사나이라고 불리우는 인물은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디 루피, 원피스 최초의 해적왕 골디 로저, 원피스의 창시자 조이보이, 루피의 생명의 은인 사왕 샹크스가 있습니다.
오다 작가님은 원피스의 메인 타겟팅은 대략 15세 남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피스가 발매되었을 당시에는 일본의 10대, 20대들이 원피스를 가장 많이 봤다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원피스가 세계적으로 흥행하며 원피스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랑받는 작품이 되었으며 10대, 20대 때 입문한 이들이 30대, 40대가 되며 현재의 원피스는 오히려 10대보다는 20대에서 40대 성인들이 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원피스는 독자들과 함께 커가는 추억의 만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